네, 이번 시간 2022년 이민년 신년 운세입니다. 신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이 이제 호랑이띠 해죠. 그 띠가 바뀌는 거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 양력 1월 1일도 아닙니다. 2월 4일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이민년이 되고 이제 띠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은 정확히 얘기하면 2022년 2월 4일부터 호랑이띠 해가 시작되는 이민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일주인데요. 일단은 그 신년 운세를 보는 과정이 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주 원국을 이제 연월 일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8글자를 보는 건 사주 원국인데 이거는 이제 정물이라고 해서 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뭐 체 영역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체 영역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몸체를 써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년 운세를 보는 거는 지금 이민이라고 해서 임수하고 이제 이 인목이라고 하는 그 호랑이 띠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형충회합이랄지 천간오합이랄지 이런 어떤 좀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사주 원국을 분석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신사일주인데요. 신사일주가 그럼 어떠한 일주인가를 한번 보고 이제 신년 운세를 봐야 되겠죠. 신사일주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지라고 이제 놓여 있습니다. 사지. 사지가 이게 죽을 사자인데요. 이제 뭐 그런 의미보다는 육체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정신만 쭉 남아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머리를 쓰는 그러한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운석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보는 게 신사죠. 여기 이제 신금이 여기 있죠. 신금은 이제 음의 천간이죠. 그러면 이제 역행을 합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여기가 사가 되죠. 신사. 여기가 이제 사가 됩니다. 그 사가 되는 거는 이제 그 갑오일주하고 을해, 그 다음에 경자, 신사, 요 네 개의 그 일주가, 이제 그 사지에 해당되는 일주입니다. 이 일주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사고방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굉장히 좀, 사고의 틀도 좀 넓고, 그 다음에 사고의 깊이가 좀 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금이 의미하는 어떤 그 현침성 때문에 굉장히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일주 사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신사일주의 그 지장간을 보면은 지장간이 무토하고 그 다음에 경금하고 무경병이죠. 지금 요 무토는 이거는 정인이죠. 정인인데 무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화토동법에 의해서 무토하고 병화하고 같이 가죠. 전부 다 뭐냐면 병화하고 무토가 다 요 살을 보면은 녹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무토 인목의 그 신사일주에 지장간이 무토하고 이제 경금하고 병화인데 지금 여기 화토동법에 의해서 여기 병화하고 무토하고 같이 있죠. 요거는 이제 양의 천간이 되는 것이죠. 양의 천간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12운석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절, 태, 양, 생, 욕, 대, 녹지에 있죠. 신사가.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지의 지장간, 사화의 지장간 여기 무토하고 병화가 살을 보면 여기 녹지에 해당됩니다. 녹지.
이 녹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식목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일정한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받는 어떤 대가를 의미하고 일정한 직위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일주가 기본적으로 지지지장간에 무경병인데 무토하고 이 병화는 무토는 정인이죠. 정인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그 육친성이고 어머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학업, 명예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병화는 정관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듯한 직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무토는 이제 정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육친성을 지지에 녹지에 깔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제 다 정인, 정관이죠. 반듯한 거예요. 신사일주 실제 만나보면은 신사일주 신사입니다. 신사. 젠틀맨입니다. 젠틀맨입니다. 뭐 어떻게 묘하게 이제 신사가 이제 어떤 젠틀맨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지지의 지장간의 정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녹지에 있고 정관이라고 하는 직업도 녹지에 있다는 얘기는 반듯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듯함. 그리고 이제 경금도 있죠. 경금도 이제 상관이 이제 경금인데 상관 사지도 이것도 이제 생지에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말도 좀 바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사일주가 전문적인 어떤 직장인들이 많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좀 성격이 좀 예민하고 그리고 자존심 합니다. 자존심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신사일주가 보면 신사다움도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신사일주가 내년 이민년을 본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요 신금 입장에서 내년 임수라는 게 뭐냐라고 볼 때는 이제 상관이 되죠. 이제 신금이 임수라고 하는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줬죠. 생해주는 거는 식신하고 상관인데 신금은 음간이고 임수는 양간이니까 음양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라는 거는 이제 관을 친다고 해서 이제 상관인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식신과 마찬가지로 뭐 진로나 표현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건데 이 상관성은 좀 식신하고 틀리죠. 음양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독특한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진로나 뭐 이런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관성이 온다고 한다는 얘기는 평소와 다르게 내가 뭔가 색다른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욕구가 막 나오는 그러한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사일주가 이제 올해 이민년이 되면 그 전에 그렇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안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루틴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 루틴한 어떤 그런 행동 반경을 떠나서 좀 독특한 일을 좀 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고 싶다는 욕구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임수를 본다는 얘기. 임수는 이제 그 상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간의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임목이라고 하는 호랑이띠의 어떤 지장간은 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천간 임수를 본다 그러면 임수가 이 상관,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임수가 상관인데 이게 작동하느냐 안 하냐는 요 임수가 합을 하는 천간이 어디 있나를 봐야 돼요. 근데 임수가 합을 하는 천간을 본다 그러면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면 임수는 천간 오합에 지금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게합인데 임수가 올해 2022년 이민년 이거는 임하고 합을 하는 건 정화죠. 정화랑 이게 합을 해야 정화를 봐야 이게 합생을 하는 합이 돼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화를 보지 않으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임수가 정화를 봐야 되는데 천간에서 볼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에서도 볼 수 있겠죠. 지지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지지는 이제 지지니까. 그러니까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데 12가지 지지 중에서 지금 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해까지 왔는데 지지의 지장간의 정화를 가지고 있는 지지가 어떤 지지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술토의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미토의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오화의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술미오라고 하는
술미오, 술하고 미토하고 오화를 신사일주가 지지에 갖고 있다. 뭐 어느 지지에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요 상과 임수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돼서 생산을 해서 그렇게 뭐냐면 진로와 표현을 어떤 방향성을 이제 잡아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간, 드러난 천간에서 이제 요 정화를 보면 드러난 천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합이 돼서 합거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명합이라고 하는데요. 밝은 명자에 이게 합을 씁니다. 이 명합은 합이 돼서 거를 해요. 합거 나갑니다. 그래서 신사일주의 지장간에 이 정화가 있다 그러면 합이 돼서 나가니까 지금 이 정화는 신사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화는 이건 관성이죠.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사일주가 만약에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올해 이 이민년에는 내가 뭔가 새로운 일, 새로운 진로를 바꾸면서 직장을 이직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천간이 있는 경우에. 드러난 천간이 없고 지지의 지장간, 오화의 지장간 정화, 미토의 지장간 정화, 술토의 지장간을 정화를 본다 그러면 물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사주는 내가 새로운 진로를 갖다가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새로운 일을 갖다 하겠다. 내가 그 전에 이런 일을 갖다가 안 해봤는데 이런 일을 갖다 벌리겠다.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관성은 이 임수라고 하는 신금 입장의 상관성은 여명 입장에서는 또 자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명은 이제 자식을 낳을 확률도 매우 높아요. 예, 그렇게 이제 신사일주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명 입장에 식신상관운에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때 결혼도 많이 움직일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신사일주 내년 그 이민년에 이 임수라고 하는 어떤 상관성 때문에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인목을 봐야 되는데요. 이 지지는 천간하고 또 이제 틀리게 지지가 작동을 한다는 것은 형충회합이에요. 형충회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형충합회는 지지가 움직이는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사주 원국은 형충회합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냥 지지에 아무리 형이 있고 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충이 있구나, 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뭐 재물운이나 뭐 직업운이나 배우자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보는 두리뭉실한 것이고 이러한 운에서 보는 이 형충회합은 아주 직설적이고 단답형입니다. 이건 딱딱딱딱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요 인이 움직이는 거는 형이 있죠. 인사형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인신충도 되죠. 신금은 인신충도 되고 형도 됩니다. 합이 되는 거는 이제 인해합이 되겠죠. 인해합이 되어 있고 인오하고도 이제 합을 하죠. 인오도 합을 합니다. 근데 이 회는 이제 이거는 뭐 삼합 방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이 지금 신사에 뭐냐면 신사일주가 지금 이민년 호랑이띠를 만나면 요 인사형을 하죠. 인사형을 하면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다 나와요. 지금 보면 인의 그 지장간은 무병갑이죠. 요 사화의 지장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경병입니다. 다 양의 천간이죠. 이게 형인을 이루면서 양의 천간이 되면 일양이음으로 인해서 천간은 이렇게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입합, 무기합 이 5개, 5개 합으로 인해서 이게 합을 이룹니다. 일음, 일양이 합을 하는 거예요. 양양, 음음끼리 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천간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무경병이라고 하는 사화의 지장간하고 무병갑이라고 하는 임목의 지장간이 나와서 천간에 있는
천간에 있는 드러낸 천간하고 이제 합을 하는데 양의 천간은 합을 하지 않겠죠. 음의 천간하고 합을 하겠죠. 요 음의 천간, 여기 식신, 비견, 편인, 편관, 편재 이렇게 되면 이게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이건 합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의 천간이 만약에 신사일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육친성은 실입니다. 실, 잃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비견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이 이거 뭐 이제 관성이나 이 재성 같은 경우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잃고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양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에 신사일주가 양의 천간으로, 요게 지금, 요게 다 양의 천간이죠. 요게, 무, 병, 갑병무경임. 갑병무경임으로 양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득이에요, 득. 얻습니다. 어떤 경우에, 요 인이 사하고 신하고 형충하고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인데, 요 사화는 어차피 신사는 이 사화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인사형을 합니다. 일단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사일주인데 음의 천간을 갖고 있냐 양의 천간을 갖고 있냐 요 내용들을 잘 보셔서 이게 득이냐 실이냐를 따져야 돼요. 예. 누구에게나 공통적에 적용되는 신사일주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왜 없냐면 지금 내년 이민년 신사일주를 보는데 연하고 월하고 시를 모르잖아요. 나머지 6글자를 몰라요.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납니다. 한 8,000가지가 돼요. 이걸 다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8,000가지나 되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사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사주를 사주 어플이나 그런 걸 쭉 컴퓨터로 해서 이제 내 사주를 열었을 때 천간에 내가 양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득이다. 음의 천간이 있으면 실이다. 이런 육친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재성은 돈이고 관은 직업 직장이고 인성은 학업이고 계약이고 그렇습니다. 비견겁재는 내 어떤 세력이 좀 올라가고 이제 주변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거고 식신상관은 그야말로 진로입니다. 내가 표현하는 어떤 진로나 방향을 갖다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것이니까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무튼 신사일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합을 보면 이제 인이 오하고 합을 하죠. 이 오는 이제 반합입니다. 반합. 인오는 합이 되는데 이거는 화의 국이죠. 화의 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합은 아니고 반합이지만 반합도 나름대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일주가 만약에 말띠다. 5년에 태어났다. 만약에 오시에 태어났다. 만약에 5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인오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인오는 화잖아요. 신사일주의 화는 관성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직장 내에서 승진을 의미합니다. 승진도 되고 요 임목은 요거는 목이니까 금극목해서 내가 극하는 건 재물이죠. 돈입니다. 돈. 그래서 신사일주가 오시에 태어나거나 말띠거나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신사일주는 이민년에 승진이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자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남자친구를 사귄다. 아니면 결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명의 입장에서 관은 다 남자니까 직업 직장으로 되지만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해가 됐다 그러면 여기 해수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관성인데 하나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임수가 요 미토나 오화를 보면 아까 제가 합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진로를 열고 하나는 묶이고 만약에 해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진로라도 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내가 내 어떤 개인적 이유로 하나는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사일주 내년에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좀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변화라는 거는 상관성이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건 새로운 진로를 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사일주에 오화나 미토나 술토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 상관성이라고 하는 인수가 오더라도 이게 합생의 어떤 그런 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 이걸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냥 무탈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일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 내가 새로운 진로를 열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물론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실제 행동을 옮기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6대4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대부분 아마 무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어떤 이직이나 아니면 재적인 어떤 성취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주가 이제 내년 신사일주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신사일주 내년 이민년 운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